시니어 드라마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부부 동적인 지호와 영희, 그리고 상간녀 영애. 세 사람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정말 평범한 부부의 일상에서 시작돼요. 지호와 영희, 이 부부는 20년 넘게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왔거든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대요. 지호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고 영희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그런데 민수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겨워지면서. 맞아요. 지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런 일상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루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호는 선택을 했어요. 아주 잘못된 선택을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됐을 거예요. 오늘 거래처 미팅이 늦어졌어. 손님이 많아서 늦게 마쳤다. 이런 핑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점점 커지고 빈번해지면서 지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됐어요. 바로 상간녀 영애가 있는 곳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애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애는 지호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여자였어요. 자기 남편과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아직 아이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지호가 왜 영애에게 끌렸을까요? 아마도 새로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는 다른 젊고 활기찬 모습의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죠. 새로움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영애도 처음에는 지호의 성숙함에 끌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남편보다 경험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에. 하지만 둘 다 착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영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은 남편을 믿고 있었고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영희 입장에서는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피곤해하는 모습도 사업 때문이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내들이 보통 그래요. 남편을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순간 정말 충격이 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영애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비극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요. 지호가 영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대표로 나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남의 집 남편 장례식에서 유가족 대표라니.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유가족 대표라니 말도 안 돼. 이런 수군거림이 장례식장 전체에 퍼졌을 거예요. 지호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영애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더 가관인 건 지호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고. 이건 정말 양심이 마비된 수준이에요. 불륜도 모자라서 상식과 도덕까지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장례식 참석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했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수군거리기만 했겠죠. 하지만 그 소문은 금방 퍼졌을 거예요.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빨리 알려지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영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을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영희에게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해요. 뭔가요? 영애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요. 그것도 속옷까지 가져다 달라고요. 잠깐. 이게 실화라고요? 자신의 불륜 상대를 위해 아내에게 속옷을 가져다 달라고? 네, 실화예요. 지호는 영애가 혼자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마치 선행을 하는 것처럼요. 아니, 이건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네요. 영희가 그날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 상상이 되시나요? 아내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거죠. 그때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왜 갑자기 다른 여자를 그렇게 챙기는지. 맞아요. 아무리 선량한 마음이어도 속옷까지 가져다 달라는 건 정상이 아니죠.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영희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그때 영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하지만 남편이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장례식장에서의 일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영희는 결단을 내려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호의 반응이 또 기가 막혀요. 뭘 했는데요? 아내를 가출 신고했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아내를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뻔뻔하네요. 그리고 위치 추적까지 했다고요? 네, 맞아요. 지호는 경찰에게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다는 식으로 신고했어요. 이건 정말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네요. 그리고 GPS 추적, 전화 추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영희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이었죠. 영희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영희는 그때 어디로 갔나요? 친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지호가 계속 찾아오고 협박하고 정말 괴롭혔다고 해요. 친정 부모님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영희 부모님들도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해결해라라고 하셨대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지호의 행동을 보면서 점점 딸 편을 들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영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이 영희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럼 사업이 부도나면. 맞아요. 모든 빚이 영희에게 떨어져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상황에서 경제적 파탄까지 맞닥뜨린 거죠. 지호는 왜 사업을 영희 명의로 했을까요? 보통 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더 좋다거나. 그런데 그게 나중에 독이 된 거네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두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빚더미에 앉게 되다니. 영희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남편의 배신, 경제적 파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실제로 영희는 그때 많이 우울해했다고 해요.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었다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생을. 한편으로는 지호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호는 새로운 사업장을 차려요. 물론 영애와 함께요.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새 출발을 꿈꿨다고 해요. 새 출발이라. 기가 막히네요. 자신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호는 아마도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애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들의 관계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곧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네요. 맞아요. 영애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내를 배신했는데 나도 언젠가 배신할 수 있겠구나라고요. 지호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이 여자가 남의 남편을 빼앗았는데 나도 언젠가. 정확해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애초에 신뢰의 기반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요? 영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과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호는 자기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안 갔겠네요. 그리고 사업도 잘 안 됐겠네요. 네,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죠. 왜 사업이 안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지호가 가정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고 영애도 남편을 잃은 상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거고요. 맞아요.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손님들도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어요. 영애와 지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애가 지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영애도 처음에 선택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상대방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호의 반응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날 붙잡았잖아.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네요.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불륜 관계의 실체인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관계는 결국 오래갈 수 없어요. 맞아요. 매일 싸우고 서로를 의심하고 처음에 뜨겁게 불타오르던 열정은 이제 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지호는 영애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영애도 지호를 믿지 못했고요. 이 사람이 언제 또 딴 여자한테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었겠죠. 결국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된 거네요. 그들의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또다시 망했어요. 빚더미 위에 앉게 된 두 사람은 더욱 심하게 싸웠고요.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감정이 이제는 독처럼 서로를 갉아먹은 거네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결국 남은 건 서로에 대한 분노와 혐오뿐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헤어졌어요.
영애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지호는 홀로 남게 됐죠. 모든 걸 잃은 거네요. 맞아요. 아내도 아이들도 사업도 심지어 불륜 상대까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불륜의 실체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스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호도 영애도 둘 다 자신이 원했던 행복을 얻지 못했죠. 오히려 더 큰 불행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영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영희는 정말 대단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법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영희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이들을 위해서, 둘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변호사비를 마련했을까요? 친정 부모님들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도 힘을 보태줬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군요.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지호는 끝까지 뻔뻔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정을 버린 건 내 쪽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정말 뻔뻔하네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네요. 심지어 지호는 영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악질이네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지호의 거짓말들, 상간녀와의 관계, 그리고 아내에게 가한 모욕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어떤 증거들이 있었나요?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목격자 증언들. 지호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법정은 영희의 손을 들어줬어요. 드디어 자유를 되찾게 된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영희는 해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요. 재판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영희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됐나요? 사업 부채 문제는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정리해 나갔어요.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비를 벌었고요.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네요. 이런 강인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을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자신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엄마의 힘이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영희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호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사업도 명예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지호가 만약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속옷까지 가져다 달라고 한 것까지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줘요. 지호 혼자의 선택이 아내와 아이들, 심지어 상간녀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는 분류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호와 영애 모두 결국 불행해졌잖아요.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에요. 영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지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영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시련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지호는 점점 주변 사람들을 잃어갔죠. 잘못된 선택의 결과예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